안녕하세요. 승살TV의 한장원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고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가 고소가 비교적 많은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건 취미 생활을 하건 일상 생활을 하건 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중에 누군가로부터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그때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바라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면, 이것을 우리가 보통 고소장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고소장 작성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소라는 것은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경찰 공무원들로 하여금 일을 해달라라고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입장에서 고소장을 작성할 때 그것이 아주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에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술조사 과정에서 보완을 한다든지 아니면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보완을 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경찰관 분들이 좀 답답해지실 수 있겠죠. 어쨌든 공무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만일에 정 어려우시면 본인의 능력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작성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가이드라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소장에는 첫 번째,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하자면 나한테 이런 피해를 입힌 사람 또는 내가 고발하려는 그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김아무개, 홍길동 이렇게 이름을 쓰고 주민번호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인적사항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런 때는 그냥 성명불상자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몇 월 며칠 어디에 CCTV를 보게 되면은 나를 때린 그런 장면이 나와 있다. 이렇게 되면 그걸 토대로 결국에는 경찰에서 이 사람의 인적사항을 파악해가는 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고소가 효용성이 없어지는 거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면 기재할수록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새는 온라인상에서의 그런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익명성에 숨은 피고소인, 말하자면 게임 아이디만 하는 피고소인에 대해서 어떻게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서버를 관리하는 그 게임 업체의 정보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이디 정도를 특정을 해서 경찰에 제출하시면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가 있고 형사처벌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소 취지를 쓰는 거예요. 이 피고소인을 어떤 죄, 사기죄, 횡령죄로 형사처벌해 주세요 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이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의 행동에 대해서 법상 어떤 죄를 적용할지는 사실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에 송치되고 법원에 가서까지 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치면서 가다듬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법조인들도 헷갈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검찰에서도 죄명을 잘못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경찰도 처음에는 잘못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명이 완벽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어 내 생각에는 이게 횡령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법적인 개념에서는 배임이다. 그렇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이거는 배임으로 적용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해서 바꾸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의 능력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죄명을 특정해서 고소 취지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고소 취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수사기관이 많은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고소 원인, 고소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다 알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사람을 고소하는지,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사실은 수사기관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서 꾸며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적시하고 그것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는 의무는 고소인한테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소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고소 이유, 고소 원인이에요. 이 고소 원인을 작성을 할 때는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쓰시면 됩니다. 물론 법조인들은 육하 원칙대로 쓰진 않고요, 주시상 목행이라든지 가령 주어, 시점, 상대방, 목적어, 행동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룰이 있습니다. 이런 법률 문서를 쓰는 그런 방식이 있긴 하지만 일반인들한테 그런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으니까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서면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건데요. 폭행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는 상대방이겠죠. 피고소인 갑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거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몇 년, 몇 월경 내가 아는 데까지 경을 붙여서 이렇게 쓰시고요. 어디서, 이 범죄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울, 강남구 어디 장소에서 어떤 건물 몇 층 몇 호에서
내가 아는 범위까지 정확하게 쓰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이라는 건 결국에는 행동을 말하는 거잖아요. 가령 폭행죄면은 나를 때렸다 라는 행동을 쓰시는 건데, 어떻게는 수단을 말하는 겁니다. 때리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령 오른손을 들어서 내 왼쪽 뺨을 2대 때렸다 라든지, 아니면 특수폭행이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물건을 들어서 뭐 맥주병 같은 걸 들어서 나를 어디를 때렸다, 내 어깨를 때렸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한 행동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를 나열을 하는 겁니다. 대충 그냥 때렸어요 라고 써서는 안 되고요.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서 나한테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를 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가령 뭐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외에 뭐 경미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동기가 아주 중요해서 뭐 공소장에 기재되거나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였고 어떤 경위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지를 고소장에 쓰는 것은 수사기관,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육하 원칙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그런 내용을 써서 작성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하기도 편하고, 또 불분명한 부분을 가려서 고소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에도 편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서 원칙에 맞춰서 작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장 말미에는 증거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증거는 이 사람이 한 행동과 관련된 증거, 뭐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블랙박스 장면이 있다면 그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첨부를 해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이 사람의 혐의 입증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고소장 작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은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요령만 따라가시면 사실은 경찰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사건을 처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어렵거나 또 정확하게 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하시면 또 도와드릴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